안녕하세요. 몽이쌤이에요. 오늘은 자몽이도 이렇게 얼굴 보여드리려고요. 너무 떠들어서 밖에 놔두면 데리고 들어왔어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이제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내 아이의 또래 친구들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이제 새 학기로 지나게 되면 이제 그 같은 또래 친구들 중에 같은 반이 됐으면 좋겠다. 또 다른 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일로 전화를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연락을 주시기도 하세요.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걱정이 되시니까 누구하고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고 누구와는 같은 반이 좀 안 됐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좀 하시거든요. 근데 원에서 이제 기존에 맡고 계시던 선생님과 원장님, 아이들의 개인 성향, 그리고 약간 개성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별, 뭐 원령, 이런 거에 다 종합해가지고 반편성을 해요. 물론 이제 한 반씩 있는 어린이집은 다 같이 올라가니까 그럴 뭐 고민도 안 하겠지만 저희 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이 적어도 여러 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반을 나누거나 같은 반이 되거나 이런 선택이 좀 있는 그런 규모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매년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좀 연락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 누구랑은 같은 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원에서 이제 담임 선생님과 원장님의 생각이 동일하고 또 이제 그렇게 반을 편성해도 크게 연관성이 없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구가 이제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어머님은 이제 이 아이랑 같은 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한 어머님은 이 아이랑은 좀 같은 반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친구는 성격이 좋아서 아무하고나 친구가 잘 되니까 괜찮은데 근데 이 아이가 있으면 친한 친구하고만 놀으려고 하니까 교우 관계가 이렇게 좀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더 넓은 친구, 더 많은 친구 관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원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한 어머님은 같은 반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한 어머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참 난처하겠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같은 반 되게 해주시고요. 누구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 친구하고는 같은 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완전 반편성을 어머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이건 조금 이런 거는 저희를 정말 난처하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그런 부탁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요.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원에서 아이들이 이제 한 학년이 올라갈 때에 심사숙고해서 반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믿고 이왕이면은 한 말씀 걱정되셔서 하실 거면은 우리 아이 성향이 이러이러하니 요 부분을 잘 신경 쓰셔서 담임 선생님이 배정됐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또는 우리 아이 성격이 좀 이러니까 이런 아이 친구하고 같이 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친구 이름을 딱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유의 친구, 이런 유의 선생님이 담임이 되고 같은 반이 되면 좋겠어요. 이 정도 이야기 해주시는 거는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부모님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이제 원장님이 주로 이제 결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반편성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 부모님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반편성이 끝났어요. 근데 학기 중에 다니다가도 보면은 또래들 간에 아이들이 이제 충돌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누구 때문에 속상했어, 누가 나 괴롭혔어, 이제 아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그때 그랬어? 그래서 속상했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아이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맞게 사과도 할 때가 있고 또 내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러면서 친구라는 소중한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제 집에 와서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우리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고 그 친구가 자꾸 우리 아이만 괴롭히는 것 같고 귀찮게 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걱정이 좀 되시면은 원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조금만 더 어머님이 아이하고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 전화하셔가지고 이건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아이가 집에 가서 이제 어떤 친구 때문에 이제 속상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주셔가지고 가능하면 그 아이와 같은 자리에 앉지 않고 좀 다른 곳에서 놀이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담임선생님께 부탁을 하시고 이제 원으로도 전화 주셔가지고 이제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좀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놀이하는 그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간격을 두고 이제 좀 살펴보자. 근데 이제 교실에서 보니까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교실이 아이들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리를 떼어 앉는다 그래도 이 아이가 이쪽에 앉으면 다른 아이는 반대쪽에 앉혀주고 이 아이가 여기 앉으려고 하면 아니 너는 이쪽에 앉아보자. 이게 선생님도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이고 근데 아이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부모님은 떼어주라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누구 여기 앉았으니까 너는 이쪽에 앉자 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제 하니까 집에 가서 이 아이가 엄마는 나보고 친구하고 사이좋게 놀으라고 하고 친구랑 난 놀고 싶고 같이 앉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집에 가서 이야기했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엄마는 이제 아니 얘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 선생님한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 아이가 놀고 싶은데 엄마가 못 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님도 좀 그러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이들은 그래요, 어머니. 부모님들 아이들은 쉽게 싸웠다가 속상해했다가 근데 이 감정이 수용되고 그 상황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놀게 돼요. 그리고 왜 싸우겠어요? 관심이 전혀 없고 나하고 놀이 취향이라든지 내가 관심 없는 친구하고는 잘 안 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싸우는 친구는 나와 관심사가 같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 친구도 좋아하고 놀이하는 게 비슷하니까 다툼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웠구나, 속상했었어? 다음에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속상했어요 라고 이야기해 선생님한테 그리고 우리 딸 속상했었구나, 우리 아들 속상했었구나 라고 감정을 이렇게 공유해 주면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공감만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아이가 마음이 이렇게 위로를 받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또 가서 하하호호 깔깔대고 웃으면서 놀이를 해요. 아이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시각으로 아이를 생각해서 우리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그 사이를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하면 문제가 오히려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님처럼 어른들 시각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따지고 그런 기준은 없어요. 놀면서 재미있으면 그 친구는 좋은 친구예요. 아이들의 또래 관계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그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다투면서 싸우면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내 감정이 조절되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친구가 사과할 때는 내가 그거를 받아줘야 되는 거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 법 이런 법들을 친구들과의 또래 관계에서 싸움이 있을 때 충돌이 있을 때 그럴 때 배우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럴 땐 내가 미안해야 하는 거고 이럴 땐 친구가 나한테 미안해 하니까 사과를 해야 하는 거야. 저 친구가 근데 나한테 사과를 안 하네? 속상하다. 이런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른들이 중재를 하겠죠. 그러면서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 감정이 인정을 받고 그러면은 아이들은 그때를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 사회 생활을 이제 할 때에 그런 충돌 같은 부분에서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좀 걱정이 되시니까 이제 아까 그 부모님처럼 이렇게 좀 자리를 떼어주세요. 또 반을 따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그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아이 앞에 있는 돌덩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이 이렇게 옮겨주시는 것보다 아이가 이 돌덩이를 피해서 이렇게 스스로 돌아갈 수 있게 하거나 껑충 뛰어서 갈 수 있거나 아이가 밀 수 있으면 영차 움직여가지고 옆으로 하고 아이가 갈 수도 있어요. 아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이거를 딱 치워주시면 쉽게 해결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런 또 돌이 나타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돌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이 가셔서 치워주실 수는 없으세요.
초등학교 가서도 누구하고는 짝꿍되게 해주시고요. 누구는 같은 반 되게 해주지 마시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그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자신에게 닥쳐진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만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딸 잘한다. 그래, 잘하고 있어. 그렇게 참았구나. 잘했다. 정말 멋지구나. 이렇게 응원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속상하다고 할 때는 속상했겠네.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가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정말 멋지다라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관계 속에서 아이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더 나은 형님같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으로 다음 또래 관계에서도 이제 학기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이럴 때마다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를 또 만나면서 그거를 경험해서 나타난 그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해서 더 많은 친구들을 또 깊이 있게 사귀기도 하고 더 넓게 사귀기도 하고 아이들이 친구를 만들어 가거든요. 부모님들, 우리 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 부모님은 이제 직업도 되게 좋으시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고 부모님도 되게 겉으로 보시기에도 되게 좋아 보이시고 근데 이 아이는 좀 우리 아이가 친구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른들의 시각이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봐주지 마세요. 네, 그냥 내 아이가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그 부모님들께도 우리 아이의 친구라고 하는 그 또래는 그 부모님께도 소중한 존재거든요. 우리 아이를 믿으시고요. 우리 아이가 만나는 그 친구를 함께 사랑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더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믿어주는 만큼 아이는 더 훌륭하게 자라나갈 겁니다. 부모님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몽이쌤이었습니다.